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 나눔 교실 문화 접속 강사 김현종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스마트폰을 더욱더 스마트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어떻게 잘 따라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생각해 두셨다가 이런 어플들은 없을까? 이런 앱이 있으면 좋을 텐데 하는 것들을 생각해 두셨다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검색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서 정말 필요하고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만한 그런 어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스마트폰을 더욱더 스마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출발해 볼까요? 자, 오늘은 카카오톡으로 여러 가지 파일들을 전송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은요, 메신저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방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앱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원들이 업무 파일을 쉽고 빠르게 전달할 수도 있고요. 친구들끼리 혹은 지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과 영상들도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한 가지, 채팅으로만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무료 통화와 무료 영상 통화까지 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는 앱인데요. 지금부터 천천히 따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카카오톡 앱을 실행시켜 줍니다. 그리고 파일을 보내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클릭한 후에 1대1 채팅 버튼을 눌러주고요. 그러면 원하는 상대와의 1대1 대화방이 만들어졌습니다. 대화방 밑에 쪽을 보시면 메시지를 적을 수 있도록 깜빡거리는 곳이 보이실 텐데요. 만약 대화를 하고 싶으시다면 그곳을 한번 클릭해 주시고 키보드 화면이 올라오면 메시지를 적으신 후에 그 오른쪽 편에 있는 종이 비행기 모양을 누르시면 메시지 전송이 완료가 됩니다.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은 굉장히 쉬운데요. 메시지와 함께 이모티콘을 사용한다면 더욱더 귀엽고 사랑스럽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겠죠. 메시지를 적는 곳 오른쪽 편에 스마일 그림을 누르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이모티콘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예쁜 그림으로 본인의 기분이라든지 마음을 표현한다면 더욱 잘 전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표정이죠. 자, 이제 다음 우리는 파일을 보내는 방법도 배워봐야겠죠. 방금 전과 마찬가지로 깜빡이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키보드 창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 후에 메시지를 적는 곳 왼쪽 편에 더하기 그림이 있는 곳을 클릭해 주시면 보시는 것과 같이 여러 항목들이 나오게 됩니다. 보내고 싶은 파일이 있다면 그에 맞는 항목을 클릭하시고 파일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진을 보내는 방법을 함께 해보도록 할까요? 앨범란을 클릭하시게 되면 본인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 목록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왼쪽 맨 밑에 있는 전체라는 곳을 먼저 클릭하시고 그 중에 보내고 싶은 사진을 선택하신 후에 오른쪽 맨 위에 있는 전송 버튼을 누르면 끝입니다. 그런데 사진은 한 번에 최대 30장까지 보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사진을 전송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께서 보내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맞는 탭을 누르시면 쉽게 파일을 전송하실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톡에는 선물하기 기능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선물하기 기능은 지인의 생일이라든지 기념일 또는 축하해주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편하게 선물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또한 즉석에서 사진을 찍어서 바로 보낼 수 있는 카메라 기능도 있고요. 요즘은 송금까지도 카카오톡 앱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카카오톡은 우리 일상을 편하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혹은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도 우리에게 구세주 역할을 해주는데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누군가에게 내가 있는 곳을 알려주고 싶을 때, 길을 잃었을 때 내 위치를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파일을 전송하기 위해 더하기 버튼을 누르셨었죠? 다시 한번 그 그림을 클릭하시고 쭉 둘러보면 지도라는 글씨가 보일 겁니다. 그 지도를 클릭하게 되면 본인이 있는 위치와 주소까지 상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위치 정보 보내기를 클릭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내 위치가 전송이 되는데요.
초행길 같은 곳에서 길을 잃었을 때 내 위치를 보고 싶거나 도움을 요청하고 싶다면 이 지도 기능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께서 이 기능을 알고 계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기능을 익혀서 일상생활에 유용하게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페이스북 앱에 관해서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스북은요, 본인의 일상과 감정, 에피소드 등 본인을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앱인데요. 와, 전 세계에 24억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앱입니다. 정말 SNS의 최고봉 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 세계에 있는 유명 연예인, 셀럽, 정치인 등 다방면의 유명 인사들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페이스북 가입과 로그인 방법은 이전 시간에 배웠었죠. 오늘은 궁금했던 사람들을 찾는 방법, 그리고 친구 추가를 하는 방법, 그리고 다양한 페이스북 페이지 검색을 통해 정보 공유까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서 궁금해하는 사람의 페이스북을 검색해서 들어가 보고 친구 추가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오래전 잊고 지냈던 첫사랑의 페이스북은 들어가 보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괜히 슬퍼질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페이스북 앱을 실행시킨 후에 오른쪽 상단을 보면 돋보기 모양이 있습니다. 그곳에 검색하고 싶은 친구의 이름 또는 페이지 이름을 검색하게 되면 목록이 나오게 되는데요. 대한민국에는 동명이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진과 이름이 내가 아는 사람이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 친구 추가 탭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 동명이인은 158명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의 매너, 항상 글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달아주신다면 우리 페이스북 친구들의 기분이 더욱더 좋아지겠죠. 그리고 페이스북은 우리 지역 사람들과의 소통의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 정보가 필요한데 알려줄 사람이 없을 때, 물건을 잃어버렸거나 도난을 당했을 때, 목격자를 찾는 일, 맛있는 음식점을 알아보고 싶은데 알려줄 사람이 없을 때 바로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북문화재단 소재지인 청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 친구 검색창에 청주 페북, 페이스북의 약자입니다. 청주 페북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가입이란 버튼을 누르면 그 페이지를 관리하는 주인의 승인을 통해서 페이지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청주 페북에 올라와 있는 글들을 확인해 보면 자영업자들의 본인 가게 홍보, 시민들이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습득자가 있는지 물어보는 글들, 청주 지역 맛집 정보, 지역의 문화생활 정보, 동호회 활동 등등 그 지역의 정보들을 주민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으로 지인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정보들도 알아가고 주민들과의 더 많은 인연을 만들 수 있는 페이지 활용도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페이스북으로 소통하면서 즐거운 SNS 활동을 체험해 보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요즘 TV보다 더 많이 시청한다는 유튜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는 사실 따로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시청하는데 불편함은 없는데요. 그래도 내 시청 기록이라든지 내가 좋아하는 분야의 영상들이 자주 나에게 노출되기 위해서는 로그인까지 하시면 좋습니다. 유튜브 아이디는 처음 휴대폰을 살 때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기 위해 구글 계정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아이폰을 사용하는 유저분들은 따로 구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혹시 구글 계정이 있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간 후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눌러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구글 계정을 만드는 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S사와 L사 안드로이드 휴대폰에는 기본 메뉴 목록에 구글 인터넷 어플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플을 클릭하고 메인 화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로그인 탭이 있을 텐데요. 그곳을 누르면 계정 만들기라는 글씨가 보일 겁니다. 그 글씨를 클릭하고 본인의 성과 이름, 계정으로 쓸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하면 가입이 끝이 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설정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유튜브 앱을 실행시킨 후에 첫 화면 위쪽을 보면 돋보기 모양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거의 모든 앱들은 검색을 위한 돋보기 모양이 있다고 전 시간에 설명드렸었는데요. 그걸 누른 후에 보고 싶은 영상 제목을 적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1박 2일을 시청하고 싶은 분들은 검색창에 1박 2일이라고 적은 후에 검색을 클릭하면 수많은 영상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 영상들 중에 본인이 보고 싶은 영상을 누르면 바로 재생이 되는데요. 유튜브는 광고로 수익을 내는 회사이다 보니 영상 처음 부분, 그리고 중간중간 광고가 나오게 됩니다. 약 10초 정도의 광고는 무조건 광고가 끝나야 동영상이 재생이 되는 반면에 1분 이상의 광고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영상 오른쪽 밑부분에 스킵 혹은 광고 건너뛰기라는 글자가 보이게 됩니다. 광고를 다 보고 싶지 않은 분들은 그걸 눌러주시면 바로 광고가 종료되고 보던 영상들을 계속해서 이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본 영상을 다른 친구에게 추천을 해주고 싶다면 공유하기 기능이 있습니다. 화면 가운데쯤 공유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을 클릭하면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들은 누군가 촬영해서 업로드한 것입니다. 어떠한 영상을 접하게 되었을 때 이 장르의 영상을 더 많이 꾸준히 보고 싶다면 구독을 해주는 걸 추천합니다. 그 사람이 올린 영상이 내 취향일 때 구독을 해놓는다면 다른 영상이 올라올 때 자동으로 알림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구독자가 늘어나게 되면 영상을 올린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고, 도움이 돼서 그분이 힘을 얻게 된다면 더 재밌고 더 풍부한 영상들이 자주 올라오게 되겠죠. 그리고 그 영상에 댓글까지 달아준다면 영상을 올리는 업로더에게는 많은 힘이 됩니다. 자, 그리고 댓글을 다는 방법입니다. 영상을 보려고 클릭을 하면 그 밑에 광고가 뜨는 경우가 생깁니다. 광고를 보고 싶다면 그 내용을 클릭하면 되고요. 광고를 보기 싫다 하시는 분은 X 버튼을 눌러서 광고를 종료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화면 가운데쯤에 댓글이라는 글자와 함께 다른 사람이 올린 댓글이 보이는데요. 그곳을 누르고 내 아이디 옆에 공개 댓글 추가라는 글씨를 클릭하면 우리도 이 영상에 대해 평가하고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나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댓글을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폭언과 욕설, 영상을 올린 사람에 대한 비방하는 글을 올린다면 많은 상처를 줄 수 있겠죠. 인터넷상에서 모욕감과 심한 욕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시대에 살고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인 만큼 올바른 댓글 문화 정착을 위해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글은 삼가하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요. 장시간 유튜브 영상에 집중해서 보게 되면 목과 척추에 무리도 올 뿐더러 시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오랜 시간 잘못된 자세와 전자파 노출로 인해 건강까지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시청하실 때에는 올바른 자세로 봐주시고 중간중간 스트레칭을 통해서 몸도 풀고 오랫동안 봤다 하는 생각이 드실 때에는 잠시 휴대폰은 넣어두고 휴식을 취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카카오톡, 페이스북, 유튜브 사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전 시간과 이번 시간에 배운 것을 토대로 앱을 이용하다 보면 그 외의 기능들은 아마 자연스럽게 습득되실 거라 생각하고요. 천천히 영상을 보면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컴퓨터를 활용한 충북문화재단 홈페이지 이용하기, 네이버 메일 사용법,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네이버 메일을 활용하는 방법 등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스마트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화접속 강사 김현종입니다. 과연 제가 그동안 알려드렸던 것들을 이분들께서 직접 하실 수 있을지 영상만 보면서는 따라하기 힘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현장 실습을 하러 나왔어요. 자,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출발! 자, 그럼 지금부터 가볼까요? 고고! 휴! 자, 335 인생 나눔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플 설치하는 법, 어플 검색하는 법부터 선생님들과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마트폰 화면을 열어주세요. 예. 화면을 켜주시고 메뉴 화면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플레이스토어라고 있어요. 어플 다운받는 곳, 어플 다운받는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플레이스토어 하셨고 플레이스토어 누르시고 이번엔 컴퓨터를 활용해서 충북문화재단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 여기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인터넷 창을 일단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요? 네, E자로 되어 있는 게 인터넷 창이고, 네. 자, 이렇게 인터넷 창이 켜졌으면 조금 더 편리해요.